김광덕 목사의 저녁 편지. 오줌 알고 보니 생명수 66번째. 제목은 자가요요법. 경영선교 전력연구소 홈페이지 2012년 12월 16일 일기입니다. 1. 오늘의 성구.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입니다. 저녁편지. 의사가 권하는 요요법. 내과 전문의 이영미 선생의 8번째 글입니다. 이 책에 수록된 대부분의 이야기는 직간접적으로 마나부무트라 가로닫고 자가요요법 RM 피텔과 생명수 요요법 JW 암스트롱에서 인용한 것이다. 요요법 보고서라는 책의 제목이 암시하듯 책의 제목만으로도 요요법의 모든 것을 짐작할 수가 있다. 요요법을 모르고 있던 우리들에게 요요법의 지식을 알게 해준 몇몇 분들에게 무어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그분들께 큰 빚을 지고 있다는 생각이다. 이 책에 요약된 요요법은 전적으로 약의 도움 없이 자신의 치유 능력에 의존하는 치료법이다. 단 한 가지 필요한 것은 신체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이다. 그것은 바로 무기산염과 호르몬, 그리고 신체에 필요한 중요 성분들을 상당량 함유하고 있는 사람의 오줌이다. 질병은 간단하다. 신체 내부에 있어야 할 물질이 없거나 신체 내부에 존재하지 않아야 할 물질이 있기 때문이다. 67번째 효소의 보고. 이영미 의사의 계속되는 말입니다. 과학은 우리의 신체가 질병에 걸리면 자신의 병을 고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효소들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이러한 효소들이 사람의 오줌에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우리의 신체는 훌륭한 약물을 추출해내고 나아가 가장 완벽한 혈청과 항체를 만들어내고 있다. 오줌은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게 해주고 만성병을 제거하는 완벽한 강장제이다. 오줌은 나이 든 사람에게 생명력과 젊음의 활력을 불어넣는다. 항독작용도 있다. 사실 오줌은 신체 내부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물질로 인간뿐 아니라 생명이 있는 모든 창조물에게서 만들어진다. 어떤 질병이든 간에 초기에 체계적으로 요요법 치료를 한다면 또는 모든 치료들로 인하여 병이 더 심화되기 전에 요요법 치료를 한다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요요법은 외상이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한 질병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질병을 치료하기 때문에 진단이 필요 없다. 기가 막히네요. 68번째 불편한 진실. 이영미 의사의 계속되는 말입니다. 오줌은 신체 내부에 들어가 여과된다. 오줌과 물만 마시면 오줌은 더욱 더 맑고 깨끗해진다. 첫째 오줌은
신체를 깨끗이 하고 막힌 곳을 뚫어주며 결국에는 질병으로 황폐하여 쓸모없이 되어버린 중요 장기들과 통로들을 재구성한다. 사실 폐, 췌장, 간, 뇌, 심장 등을 재정비하며 뇌, 창자, 기타 장기의 세포들을 재생시키고 죽음의 질병이라고 일컬어지는 대장의 소모성 질환과 더 나쁜 형태의 장염까지도 치료한다. 오줌은 근육과 혈액 그리고 중요한 조직에 필요한 생명의 액체인 것이다. 신체에서 버려진 것들을 다시 신체 내부에 투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주장이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자연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 정원사들이 사용하는 퇴비를 예로 들어보자. 화학비료 대신 떨어진 낙엽들을 땅에 묻어두고 비료로 쓴다면 그 결과 꽃들은 더 향기로워지고 과일들은 더 달콤해지며 나무들은 더욱더 잘 자란다. 69번째 이어서 계속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최고 지도자를 뽑는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국민의 의무와 권리를 행사하였습니다. 이신점심으로 박근혜, 문재인 중 한 사람에게 투표하였습니다. 오늘 밤 자정이 되기 전에 한 사람은 낙선하게 될 것입니다. 이후 세월이 지난 후 저희 내에는 투표의 결과에 대하여 양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이었다면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오줌 마시는 것에 대한 심판은 어떻게 할까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확실한 효과를 믿기 때문에 전하는 것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영미 선생의 글입니다. 반대로 어떤 이유로 낙엽에서 생성되는 물질이 고갈된 토양이 되면 그 토양에서 자란 나무들은 병들거나 빨리 죽게 된다. 자연은 단지 우리가 자연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쓸모없다고 느껴질 뿐이다. 참 놀라운 진리네요. 70번 생물학적 보호 본능. 이어서 이영미 의사의 계속되는 의견입니다. 생물학적 본능의 하나로 동물들이 병에 걸렸을 때 모든 동물들은 자신의 오줌을 마시며 오줌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여러분들은 동물들이 끊임없이 자신의 몸을 핥고 있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동물들은 그들만의 방법으로 독소를 빼내는 것이다. 대개 식사 후에 이런 행동으로 동물들에게 맞지 않는 음식이나 독소가 들어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일어나는 해로움을 교정하는 것이다. 인간은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이러한 생물학적 보호 본능을 잃어버렸다. 따라서 오줌은 건강을 잃었을 때 몸의 균형을 되찾아주고 건강 상태를 보호하여주는 생물학적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이다. 71번째 현대의학의 함정입니다. 이어서 이영미 선생의 계속되는 의견입니다. 오늘날 의학 전문 지식이 발달하고 광범위하게 사회를 지배하게 되면서 요요법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보된 의학 기술이 발전한 문명의 징후라고 믿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 진보된 의학 기술은 우리의 의학 체계가
완전 실패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일주일에 수천 건의 수술이 시술되고 있으나 현대 의사들은 질병을 완치시키지 못하고 단지 질병을 억제할 뿐이라는 사실이 여러 가지 획기적인 방법으로 증명되었다. 암을 치료할 때 의사를 메스, 수술용 칼, 라디움, 방사선 요법보다 더 나은 치료법을 제시하지 못한다.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약재를 찾기 위한 연구비로 매년 수십억 달러가 쓰여진다. 그런데 왜 암과 심장병, 당뇨병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의 수는 점점 더 늘어나는 것일까? 질병을 치료하는 현대 의약품과 주사약 그리고 라디움을 과용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새로운 병이 생기게 된다. 그렇죠? 오줌 알고 보니 생명수 이룬 두 번째 완벽한 신의 선물. 오늘의 성구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요한복음 5장 8절. 계속되는 이영미 의사의 말입니다. 대다수의 의학 전문가들은 암과 심장병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 예방주사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현대 암 치료를 살펴보면 초기에는 성공을 보이나 얼마 가지 않아 90% 이상 재발하여 환자에게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참을 수 없는 고통과 계속되는 통증을 가져다 줄 뿐이다. 이에 비하여 요료법은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법이다. 요료법은 자연적인 약물을 사용하여 완치를 보장한다. 열린 마음의 소유자는 만병통치약의 장점을 충분히 살려 건강을 되찾게 되는 행운을 얻지만 다친 마음의 소유자는 음료를 하기도 힘들고 유용약으로도 사용하지 못한다. 신은 인간과 각 생물체들의 육체적인 건강을 완벽하게 보호하는 의사를 이 세상에 보내지 않으셨다. 그러나 신은 모든 생물체에게 오줌을 사용하여 건강을 유지하게 하였다. 이어서 계속합니다. 자연치유의 원리입니다. 동물과 새, 곤충은 자연에 의지하여 자신을 보호하며 인간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외부의 도움에 의존해야만 한다는 사실은 우리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각각의 생물체는 전적으로 자신에게 의존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건강을 보호한다.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자신의 건강을 해치게 된다. 시인인 프리탐은 바다 깊숙이 잠수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만이 진주를 얻게 될 것이요 해변에 서서 바라보기만 하는 사람들은 그 어느 것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오줌에 대한 혐오감을 버리고 오줌을 마셔야 한다. 그러한 사람만이 스스로 치유될 것이다. 조금 쉬었다가 계속해 전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